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머무르면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연일 5천 명대를 넘어섰던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주말 검사량이 적어지면서 잠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주요 사건과 사고를 알아봤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전남의 주요 관심사를 살펴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남해안에 유입된 비구름이 전남 지역에 많게는 100mm 넘게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남은 서해상에서 계속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 16일부터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17일 낮까지 적게는 30mm, 많게는 1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돼 시간당 50mm 넘는 비와 함께 돌풍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고 비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 맨손으로 배수로 쓰레기를 뽑아내더니 10분도 안 돼 잠긴 물이 다 빠졌다. 지난 침수 피해 때 화제가 된 의정부 영웅을 보고 어느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이번 일로 배수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는 시민도 있었는데요. 배수로를 청소한 사람이 영웅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의 배수로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쏟아진 빗물에 도로가 잠겼습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흙탕물이 역류합니다. 올여름 침수 피해가 이어진 수도권 곳곳의 풍경입니다. 배수를 갖다 뭐 큰 걸 그거 해가지고 물 잘 빠지게끔 뭐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물 갖다 안 오게끔 그 어떤 방지를 해줘야지. 비가 내리면 빗물바지를 통해 하수관으로 빗물이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재구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비가 쏟아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변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바지를 막은 쓰레기와 낙엽 탓입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마자 정강이까지 차오른 물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빗물바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가 올 때 주택가 빗물바지를 점검해봤습니다. 빗물바지 위를 장판이나 고무판이 덮고 있습니다. 평소 악취가 난다며 막아놓은 겁니다. 며칠 전 옆 동네가 침수 피해로 시끄러웠는데도 온전한 빗물바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빗물바지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이 안에 보면 지금 가끔 쓰레기나 물건이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묻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빗물바지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로 이어진 연결관이 막혀버리면 물은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청소를 하기도 하지만 치워도 또 쓰레기가 쌓여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비 오기 전에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안에 제설 작업을 다 하지만은 워낙 비가 많이 내리고 낙엽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낙엽이 원인이 많습니다. 비닐이랑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와서 다시 막힌 배수로는 곧 침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히 배수시설이 오래된 원도심은 피해가 해마다 반복됩니다. 빗물을 잘 침투시킬 수 있는 침수시설을 둔다든지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둔다든지 등의 어떤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은 녹지 지역도 신도시보다는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상태라서 지형적인 원인과 함께 이런 시설적인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하수도 설계 기준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량도 무용지물. 빗물바지에 대한 시민의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최근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에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에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박태진 소방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은 당황을 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쉽게 떠오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기습폭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일단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고 야외 활동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울가나 하천가 등은 급류에 휩쓸릴 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마시고 농경지 물고 점검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비가 내리면은 특히 산사태 피해도 우려가 됩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을 때 혹은 발생했을 때 지역민들께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경사면에 많은 물이 솟거나 평소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추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등의 산사태 징후가 있으면 신속히 대피 후 관계기관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가장 큰 곳이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산사태 우려 지역 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고 우려 지역이 활동구역에 속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춘다든지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산사태 위험 징후인데요.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은 즉시 대피하고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지난 폭우로 수도권에서는 반지하 등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이런 지하, 반지하, 저지대에서 침수됐을 경우의 행동 요령도 알려주시죠. 대피가 최우선인데요. 집이나 건물 안이 침수될 때는 가장 먼저 전기 전원과 가스를 차단하고 네.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신속히 문을 열고 탈출해야 됩니다. 계단이 침수될 때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수심이 무릎 이하이면 재빨리 탈출하시고 대피 시 운동화 위에 슬리퍼나 하이힐은 위험합니다. 또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바로 119에 신고한 뒤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 대피하셔야 됩니다. 네, 건물이 침수되면 일단 전기 전원과 가스를 차단한 후에 신속하게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비가 많이 와 지하차도나 도로가 조금이라도 침수된 경우에는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전신주 등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 주변은 접근하지 마시고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을 제외한 단순 침수 피해는 정부 대표 민원 전화인 110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이었습니다. 연일 5천 명을 넘어섰던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주말 사이에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남은 지난 13일 5,026명에서 14일과 15일에 각각 2,782명과 3,442명으로 감소하는 등 사흘 동안 11,2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인 지난 사흘 동안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했고 야산에서는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한쪽이 찌그러진 채 멈춰섰습니다. 소방대원들이 1톤 화물차에서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13일 낮 3시 반쯤 전남 신안과 목포를 잇는 아패대교 위에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시내버스가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암에선 24톤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15일 낮 4시쯤 금정면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겁니다. 당시 마주오던 차량이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음주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3일 낮 5시 10분쯤 광양 옥룡면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겁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지면서 9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13일 아침 9시 10분쯤 완도에선 50대 남성이 말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동생과 함께 야산의 벌초 작업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아침 8시쯤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50대 남성이 카약을 타러 신안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겁니다. 해경은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카약을 발견하고 주변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 해상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15일 낮 4시쯤 영광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강한 파도에 떠밀려 목포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쯤 진도 창유항 인근 해상에서는 해경 구조정이 표류하고 있는 무동력 선박을 가까운 항구로 예인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우리 지역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LG헬로비전이 개발한 분석 시스템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더블링 현상으로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코로나19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등에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전남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입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재유행이 가속화됐던 만큼 공통 관심사는 단연 코로나입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세로 긴장감이 맴돌았던 만큼 마스크와 접종, 방역 등이 눈에 띕니다. 지난 7월 중순 BA.5 국내 검출률이 5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18일 코로나19 재유행과 3차 접종 효과 감소를 고려해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대상자의 4차 코로나 백신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을 보이는 만큼 여름 휴가철 관광지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동부권과 서부권 주요 관심사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부권에서는 청소년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재난지원금, 광양만, 자영업자 등이 꼽히면서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관심이 주목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별과 보편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던 광양시와 의회. 광양시가 19세 이하에게 70만 원, 이 밖에 모든 시민에게 30만 원으로 절충하면서 지난달 26일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양시 4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해 광양사랑 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으로 배부됩니다. 이 밖에 여수와 장흥, 무안 등 전남 지역 7곳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부권에서는 관광객 키워드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퍼레이드, 장흥, 무안, 휴양지 등이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연달아 열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으로 풀이됩니다. 3년 만에 열린 장흥 물축제. 9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살수대첩 퍼레이드와 황금 물고기 잡기 등 행사가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6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뮤지컬과 연체험 등이 가능했던 무안 연꽃축제에서는 관광객 10만 명이 찾으면서 지역사회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전남 서남의 여객선 이용률도 올랐는데 지난달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여객선 이용객은 38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전남 방문의 해. 목포와 광양 등 전남 주요 시군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지역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린 영화 한산 제작진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여수에서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K무비, K드라마의 세계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 촬영을 적극 지원하고 도내 숨어있는 로케이션 지역을 발굴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도는 2014년 영화 명량 제작을 지원한 데 이어 지난 2020년 한산 노량 촬영에 필요한 제작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